제 남편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건 참 많은 고민과 눈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더니 자주 기억을 놓치고 걸음마저 불안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돌봤습니다. 밥도 챙기고 약도 챙기며 혹여나 넘어질까 밤마다 뒤척이며 확인을 했지요. 하지만 나이 든 제 몸도 점점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 팔과 다리가 늘 뻐근했습니다. 남편을 부축하다가 함께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요. 그때마다 속으로는 내가 끝까지 곁을 지켜야지 하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 몸이 더 무너지면 오히려 남편에게 큰 짐이 된다는 생각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가족들과 상의 끝에 요양원에 모시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던 날 제 발걸음은 돌덩이를 끌 듯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만 내다보는 제 눈에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떨림과 체온 속에서 수십 년을 함께한 정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흰 벽과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제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상에 앉은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릴 때 제 가슴은 저며드는 듯 아팠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도 깔끔했지만 남편을 두고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여나 혼자 쓸쓸히 누워있는 건 아닌지, 누가 말벗이라도 되어주는지, 작은 기침이라도 했을 때 곁에 누군가 있는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을 참고 있다가 첫 면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는 딸과 며느리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오랜만에 본다면 남편도 힘을 얻지 않을까 싶었지요. 딸은 선뜻 알겠다고 했습니다. 늘 살갑고 효심 깊은 아이여서 준비하는 내내 얼굴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좋아하시겠죠? 저 오늘은 아버지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갈게요. 하는 말에 저 역시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어딘가 건조했습니다. 아, 네, 다녀와야죠. 하는 말에 억지로 맞춘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쓰렸지만 괜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마 속으로는 부담이 클 거라고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면회 전날 밤 저는 남편에게 가져갈 옷가지며 손수건을 챙기며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녘까지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보고 기뻐할까 아니면 요양원에 두고 간 걸 원망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딸이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남편이 좋아하는 음료까지 챙겨왔더군요. 엄마,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아버지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바쁘다며 헐레벌떡 들어서더니 준비해온 건 따로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무심히 가방을 들고 출발하조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며느리도 속으로는 시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셋이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건물 앞에 차가 멈추자 제 심장은 한층 더 빨라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흰 담벼락, 가지런히 정리된 화단, 그리고 드문드문 오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제 가슴을 더 먹먹하게 했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내렸고 며느리는 무심하게 가방만 메고 저희 뒤를 따랐습니다.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명부를 작성하는 순간에도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제 곧 남편을 보겠구나 하는 생각에 숨이 가빠지더군요.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소독약 냄새와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남편의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 있는 남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저를 반겨줄지, 원망할지 두려웠던 겁니다. 딸이 제 눈치를 보며 엄마, 들어가요. 아버지 기다리실 거예요. 하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여전히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힘이 빠진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다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장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 같이 왔어요. 딸도 있고 며느리도 같이 왔어요.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지만 꾹 참고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저예요. 오늘은 꼭 오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며느리 쪽을 향해 손짓하듯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아버님. 하고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그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은 평온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딸이 가져온 과일을 조심스럽게 꺼내 남편에게 보여드리며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이 늙은이가 뭘 또 먹는다고? 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남편의 옷자락을 다듬어주며 아버지,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을 때 옆에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표정은 이미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여보, 여긴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앞으로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꺼내며 긴장된 공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다시 엄마, 저도 주말마다 아버지 보러 올게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들지 않게. 제가 꼭 도울게요. 라고 말하자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 곧 무슨 말이 터져 나오겠구나. 딸의 따뜻한 목소리가 병실안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던 그때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더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저는 얼어붙은 채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손만 더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힘겹게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시잖아.
부담스럽다니 그런 말은 삼켜야지. 그러자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전 제 속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왜 남편 아버지까지 돌봐야 되는 건데요? 제 인생도 있는데 왜 늘 시댁일에만 매달려야 하죠?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송곳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은 참지 못하고 언니, 지금 그 말이 아버지 앞에서 할 소리예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말다툼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갑자기 손을 떨며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빛이 변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해라.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아픈 시아버지 돌보는 것까지 제 몫이어야 합니까? 남편은 일만 하고 저는 집안일에 시댁일까지 다 짊어져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짐을 더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남편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수건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며 여보,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순간 기분이 좀 하고 변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짜내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신 오지 마.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외침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규 같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친 그 소리에 병실 문 앞을 지나던 간호사까지 놀라 멈춰 섰습니다. 저는 남편의 몸을 붙잡고 달래려 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조차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눈에는 절망이,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진짜로 며느리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 우리 가족을 함께 지킬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날마다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요양원에서의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차 안은 적막했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창밖만 내다보았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절규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그 목소리가 가슴 깊이 파고들어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 마지막 기댈 곳이어야 할 자리에서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린 모습을 떠올리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딸이 조심스레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들어오더니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너도 봤지? 그게 내 가슴을 찢는구나.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믿기지 않아요. 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반면 며느리는 끝내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는 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이 받은 충격보다도 그 뒤에 이어진 며느리의 태도가 제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딸은 몇 차례 혼자 다녀왔지만 남편은 내 엄마만 오라 해라. 나머지는 오지 말아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마저도 힘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서 깊은 실망과 서운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고민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을,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나? 처음에는 당연히 큰아들과 며느리 몫이라고 생각했지요. 같이 사는 동안 고생도 많았고 아들 부부가 잘 살아야 가문도 이어진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마음을 가진 며느리에게 과연 내 아버지의 평생 땀과 눈물이 서린 재산을 맡길 수 있을까? 남편이 눈을 감은 뒤에도 그 아이가 우리를 기리며 지켜줄까? 아니면 오히려 원망만 하며 살아갈까? 자꾸만 불길한 답이 떠올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외국에서 공부 중인 막내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보진 못했지만 늘 전화로 안부를 챙기고 제가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아버지 편히 모실게요. 라고 다짐하던 아이였습니다. 직접 곁에 있진 않았어도 그 말 한마디가 늘 저를 지탱해 주었지요. 비록 지금은 타국에서 공부하느라 곁에 없지만 그 진심만큼은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차라리 막내 아이에게 맡기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 내 아버지도 그게 편히 눈 감을 길이 될 거다. 그 결심은 날이 갈수록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남편은 매번 며느리를 언급할 때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는 결국 이 집안의 미래를 다시 써내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심이 서고 나니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서 큰 충격을 받은 뒤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남은 날들을 불안과 불신 속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해외에 있는 아이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을 텐데도 제 전화를 받자마자 반가운 목소리로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자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저는 마음을 추스르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가 내뱉은 말, 남편이 받은 충격, 그리고 그 이후로 집안 공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참을 듣고 있던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셨겠다. 아버지도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레 제 결심을 전했습니다. 아가, 원래는 내 형과 형수에게 이 집과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겠다. 너는 멀리 있지만 그래도 늘 마음은 우리 곁에 있었지 않니? 내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도 결국은 믿을 만한 자식에게 맡기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 전화를 받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저한테 너무 큰 짐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저 아직 배울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짐이 아니라 의무란다. 내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을 이어받아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야. 엄마는 내가 그걸 감당할 거라고 믿는다. 아들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는 듯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꼭 지킬게요. 아버지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오래 묵은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곧 며느리 귀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쩌다 전화를 하는 바람에 며느리도 그 결정을 듣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곧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무심하게 오가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다가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손을 보탰습니다.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집안일에도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요양원 면회도 본인이 먼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늦은 억지로 만든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이미 깊은 상처를 입고 등을 돌린 뒤였고 저 역시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세운 뒤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며느리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됐어. 다 늦었어.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한번 꺼져버린 정은 아무리 다시 불씨를 붙이려 해도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걸. 그 뒤로 며느리는 더욱 애써 잘하는 척했지만 제 눈과 남편의 마음에는 이미 새겨진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매 순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집안일에 슬쩍슬쩍 끼어들었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녁상 차릴 때 함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하는 말도 자주 들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진심보다는 계산이 먼저 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진 걸 알자 이제 와서 체면을 수습하려는 얄팍한 눈치가 더 선명하게 보였지요. 요양원에 면회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억지로 따라오듯 했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나서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는 제가 과일을 사갈게요. 아버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과일 바구니를 챙기는 모습은 분명 달라 보였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이미 남편 마음은 멀리 떠나버렸구나. 실제로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딸이 들어서면 남편은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손을 내밀고 목소리를 조금 높여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다가가 아버님, 건강 좀 어떠세요? 오늘은 제가 과일도 준비했어요. 하고 말하면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됐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병실안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깊게 상처를 받으면 다시는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요. 며느리는 집에서도 변화를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옷을 세탁해서 곱게 개어두기도 하고 요양원에 들를 때 챙겨갈 간식거리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딸에게도 전보다 한결 부드럽게 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이상하리만치 어색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어 발버둥치는 모양새로 보였습니다. 저는 차라리 속마음을 드러냈던 그날의 며느리가 더 솔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다정한 척하는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멀어진 정을 되살리려는 허망한 몸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생일을 맞아 가족이 함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딸은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던 옛 사진을 인화에 가져갔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케이크에 붙은 촛불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는 더 이상 오지 않게 해라.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어디까지 굳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달라진 모습을 보여도 남편의 상처와 제 실망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상속 문제를 두고 흔들리던 제 마음은 그때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막내 아이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게 우리 부부에게 남은 마지막 길이다. 며칠 뒤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무심코 흘린 말, 혹은 막내 아들과의 통화 내용에서 무엇인가를 감지했는지 그녀는 더 집요하게 제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막내랑 통화 자주 하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칫했지만 표정을 숨기며 멀리 있으니 안부는 가끔 전해야지. 내 형보다 연락이 자주 오는 게 사실이야.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이미 불편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남편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귀가 밝은 저는 단어 몇 개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상속, 막내, 돌아가면 그런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른 척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며느리가 이제 확실히 알았구나 하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 뒤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요양원 갈 채비를 하면 잽싸게 다가와 어머니, 오늘은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제가 가는 게 낫죠? 라며 나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자꾸만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일부러 제 방에 찾아와 앉아 이런저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참 부족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머니랑 아버님께 잘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마음 좀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하는 모습이 진심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거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억지 미소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과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딸과의 관계도 억지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딸에게 괜히 선물을 건네거나 일부러 함께 장을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이미 아버지 병실에서 벌어진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늘 경계와 차가움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그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꺼워졌습니다. 남편 역시 완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에 나타날 때마다 남편은 시선을 피하거나 아예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괜스레 딸에게 짜증을 내거나 제게 서운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마침내 제게 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리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안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재산을 막내한테 물려주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걸 왜 묻느냐?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붉어졌고 눈빛은 분노와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결국 아들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며 다퉜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요? 재산을 다 막내한테 넘긴다는 걸 두고만 볼 겁니까? 그 뒤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힘없이 그건 어머니 뜻이야. 억지로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구나. 며느리는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집안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상속 이야기를 들은 뒤로부터 집안의 공기는 날로 거칠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티가 났습니다. 딸이 아버지 안부를 전하며 어제도 아버지께서 저 보자마자 웃으셨어요. 저한테는 아직도 딸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셔요. 하고 말했을 때 며느리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은 저만 보면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그게 다 어머니가 옆에서 바람을 넣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니? 내가 던진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는데 그걸 남 탓으로 돌리겠다는 거냐? 내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저도 사람인데 왜 저한테만 다 떠넘기세요? 아버님 돌보는 일도 집안 살림도 다 저한테 맡겨놓고 이제 와서 재산은 막내한테 넘기겠다고요? 이게 도대체 공정한 겁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순간 옆에 있던 딸이 벌떡 일어나며 말을 막았습니다. 언니, 그건 욕심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앞에서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공정하다는 말은 최소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부딪히자 거실 공기는 곧장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벌벌 떨며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해라 하고 중재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는 이미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 듯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사건은 다시 요양원에서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저 몰래 혼자 남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며느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상속 문제도 저희가 책임지고 지켜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눈을 질끈 감은 채 이불을 끌어올리며 그만해라. 다 늦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병실을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며느리의 눈빛은 사납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를 마주보며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국 저를 집안에서 밀어내시겠다는 거군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죠. 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결론은 내가 만든 거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뱉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그때 내가 던진 말은 칼보다 깊었어. 그걸 어찌 돌릴 수 있겠니?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이내 참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받은 상처, 저와 딸이 지켜본 눈물, 그것이 저를 끝내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내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변함없다. 내 아버지가 눈을 감는 날까지 내가 이 집안을 지킬 거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알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무겁지만 단단한 결심을 다시금 다졌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미래는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욕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서 며느리를 단호히 거부한 뒤 집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동안 침묵 속에 지냈습니다. 부엌에도 잘 나오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가에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목소리는 애써 차분하게 깔려 있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도 그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순간 제 감정을 못 다스린 거였어요. 저는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물건이 아니란다. 부서지면 다시 이어 붙일 수는 있어도 금간 자국은 영원히 남는다. 내가 뱉은 말은 내 아버지 귀에 못이 돼서 박혔다. 그걸 어떻게 빼내겠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저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앞으로는 시댁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아버님 곁도 지키겠습니다. 그 간절한 말에도 제 가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눈물 흘리며 외친 다시는 오지 말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선명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늦었다. 내가 아무리 달라진다 해도 내 아버지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욱 애를 쓰며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요양원에도 빠짐없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은 이미 정이 식어버린 저와 남편에게는 공허한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건네면 짧게 끊어 대답하거나 아예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수록 며느리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번갈아 스쳤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가족을 불러 긴급히 설명하던 날 딸은 눈물로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했지만 며느리는 곁에 서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치료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막내가 다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목도 있는 겁니까? 그 한마디에 병실 안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 이제는 더 듣고 싶지 않다. 다신 내 앞에 서지 마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더는 며느리와 가족으로서의 끈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나가거라. 내 아버지와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 아들은 머뭇거렸지만 며느리는 얼굴을 굳힌 채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던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진심이었던 걸 알아주실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가 남편 가슴에 남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지켜낼 것이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고요와 허전함이었지만 동시에 저와 남편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챙겨 집을 떠난 날, 집안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오래도록 울려 퍼지는 듯 했지요. 한때 웃음과 말소리로 가득 차던 거실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은 제 곁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이 집안의 앞날은 이제 새로 쓰여야 하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허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남기고 간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엌 서랍 속에 그녀가 쓰던 작은 수저 하나, 베란다 구석에 놓인 빨래 건조대, 장롱 안에 남겨진 손수건까지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물건들을 정리할 때마다 이 아이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두면 또다시 상처만 깊어질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요양원에 있지만 며느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뒤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면회를 가면 예전보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딸이 찾아가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전히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남편 마음속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막내 아들과의 연락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그는 멀리 외국에 있었지만 오히려 가장 가까운 마음으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루는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제가 무심코 집안 풍경을 비춰주었는데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이 많이 조용해졌네요. 그래도 제가 곧 돌아가면 엄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막내 아이에게 조금씩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재산 문제, 앞으로 집안의 무게를 어떻게 짊어져야 할지,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들은 늘 진지하게 듣고 때로는 조심스레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꼭 노력할게요. 아버지의 평생 땀방울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딸 역시 막내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둘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주 연락하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오빠나 새언니 없이도 잘 지켜낼 수 있어. 돌아오면 엄마랑 같이 우리 가정을 든든히 이끌어가자. 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자리는 허전했지만 이 집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요. 피는 섞였으되 마음이 멀어진 사람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식이 더 귀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오. 우리 집안은 막내가 이어갈 거예요. 당신의 땀과 눈물로 세운 이 집을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 그 순간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조금은 따뜻하게 다가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막내 아들이 드디어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설레고도 불안했습니다. 아직 공부를 마치지 못한 나이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가야 마음이 놓이실 거잖아요. 이제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겠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맞이하던 날, 제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어깨도 넓어지고 눈빛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뜨겁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딸은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혼자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오랫동안 짊어져 왔는데 이제는 든든한 오빠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된 겁니다. 둘은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집안일을 나누며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처음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의 장면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막내 아들이 들어서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내가 왔구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손등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드디어서 집안 꼭 지켜내겠습니다. 남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남편도 조금은 편히 눈을 감을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요양원에 자주 드나들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들과도 금세 친해져 아버지 상태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하루는 의사가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따님도 정성스럽지만 막내 아드님이 환자분에게 주는 안정감이 크십니다. 아버지께서 막내분이 오는 날은 표정이 확 달라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다시금 굳건해졌습니다.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떠나간 큰아들과 며느리 생각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조용한 집안이 편안했습니다. 쓸데없는 언쟁도 억지 미소도 없는 나날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막내 아들과 딸이 곁에서 주는 따뜻함이 제 남은 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막내 아들과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냈습니다. 이 집과 이 재산은 이제 막내 내 몫이다.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땀 흘려 이룬 걸 내게 맡기려 한다. 내 누나도 동의할 거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오빠가 이 집 지켜야 할 사람이란 걸.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이 받은 상처와 저의 깊은 아픔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이 집안을 이끌고 딸이 그 곁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처음 몇 달은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한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떠올랐습니다. 같이 살던 집인데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구나. 하지만 그 허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빈자리는 점차 익숙한 공백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도 억지로 만든 웃음도 없는 집안이 오히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딸은 제 곁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림을 거들었고 막내는 귀국 이후 집안의 무게를 조금씩 짊어지며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홀로 찾아온 겁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미안함이 스쳐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받은 상처는 너무 깊다.
내 아버지가 돌아 누우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뭔지 아느냐? 다시는 오지 마라. 그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남아 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도 몇 차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증명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때였으니까요. 반면 막내는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졌습니다.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직장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했고 퇴근 후에는 곧장 요양원으로 가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남편은 막내의 손을 잡고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 그 한마디가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도 든든했습니다.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고 막내와 함께 아버지 곁을 지키며 집안을 꿋꿋이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미련은 이제 완전히 놓아야 한다는 거리요. 그러던 중 동네 지인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며느리랑은 요즘 잘 지내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남처럼 지냅니다. 마음이 떠나버리면 가족도 남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이 저리긴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재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막내 이름으로 상속이 확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건 남편과 나의 마지막 선택이다. 이 집안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막내에게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 형은 이제 이 집안의 몫을 잃었다. 그건 내 형수의 말 한마디 때문만은 아니다. 결국 내 형도 그 말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집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막내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대답했습니다. 엄마, 알겠습니다. 무겁지만 제가 꼭 짊어지겠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평생 바라던 든든한 집안의 후계자를 본 듯했습니다. 막내가 귀국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틈만 나면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곁을 지키는 그의 모습은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렀지만 곧 익숙한 손길로 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히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렇게까지 아들을 의지할 줄은 몰랐구나. 어느 날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손등에 이마를 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딸 역시 막내와 함께 집안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에 지쳐 보이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오빠가 곁에 있으니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남매가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가 웃으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저는 오래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 공기도 점점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늘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이제는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을 때도 괜한 눈치를 보거나 목소리를 억누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계시니 자리가 비긴 했지만 그 빈자리를 남매의 다정한 기운이 메워주었습니다. 막내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하자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저에게 너무 큰 몫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와 엄마의 뜻이라면
제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헛되게 쓰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 역시 안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귀에 대고 여보, 이제 걱정 놓으셔도 돼요. 막내가 모든 걸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은 후회와 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평온이 함께 섞인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안을 이어가는 건 단순히 피 한 방울 이어받았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지키려는 마음, 가족을 향한 책임,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집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큰아들이 그걸 놓친 순간 이미 길은 달라진 것이었지요. 이제 집안은 다시 조용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일과 집안을 오가며 성실히 살았고 딸은 늘 곁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게 제 삶에는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막내와 딸이 곁을 지키며 집안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을 통해 큰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드님 부부가 요즘 고생이 많다더라고요. 가게를 차렸다는데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한때는 이 집안의 주인이 될 거라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 그러나 스스로의 말과 행동으로 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밖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결코 남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단호했던 건 아닐까? 그래도 한 집에서 살던 식구였는데 하지만 곧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뱉던 그 절규, 다시는 오지 마라. 그 말은 여전히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한껏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예전의 당당함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신다. 하지만 이제는 막내와 내 누나가 곁을 지키고 있다. 그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우리도 다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흔들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은 쉬워도 이미 지나간 말과 행동은 되돌릴 수 없다. 내 아버지 마음에 남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다. 그걸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니? 아들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마음속에는 쓰라린 감정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이 옳았다는 것을. 며느리의 소식도 간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여전히 불만과 억울함을 입에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날 버렸다라며 주변에 하소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은 외면한 채 탓할 구실만 찾는구나. 그와 달리 막내와 딸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막내는 아버지를 위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아낌없이 보탰고 딸은 집안일을 도맡으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둘은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웃으며 화해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자주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보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에게 이 집을 맡겨야 할지,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만으로도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집안은 어느덧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요양원에 있었지만 막내가 돌아온 뒤로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 곁에 앉아 막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보, 막내가 요즘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알아요? 퇴근하자마자 곧장 요양원으로 와서 당신 곁을 지키고 있어요. 딸이랑도 사이가 좋고 집안일도 책임감 있게 챙기고 있답니다. 그러면 남편은 힘겹게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에게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듯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막내는 점점 더 집안의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승진 소식까지 들려왔고 동시에 아버지를 위한 치료비도 빠짐없이 보탰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아직 젊은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막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와 엄마가 계셨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할 때예요. 그 말에 제